피부 처짐이나 지방 돌출, 그 다음에 꺼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눈 아래에 튀어나온 부위와 꺼진 부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중첩된 그림자가 더욱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화된 인상을 가장 심하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이고요.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밑 처짐이나 붓기는 단순 지방이 아니라 이런 림프의 순환 저하로 인한 조직 부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를 좀 더 순환시킬 수 있는 마사지 3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혹시 평소에 거울 보시면서 요즘 왜 이렇게 눈밑이 푹 꺼졌지? 눈밑이 왜 자꾸 볼록 튀어나오지? 라는 고민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게 단순히 피로해서 때문이 아니라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눈밑 처짐을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단순히 피로와 진짜 눈밑이 처진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구조가 무너지면 꺼지고 또 돌출되고 또 늘어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눈밑이 처진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이대로 두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 내 얼굴에 무슨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는지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홈케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눈밑 처짐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눈밑이 처졌다는 건 단순히 피부의 노화가 아니라 다층적인 구조물의 복합적인 붕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 아래는 얕은 피부층, 그 다음에 눈 둘레군 근육, 그 다음에 안화 경막, 그 다음에 얇은 막, 그리고 지방층, 뼈 까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화되면 눈밑이 꺼지거나 주름지거나 돌출되거나 부어오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부의 탄력 저하인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구조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고 또 늘어나는 현상인데, 반복적인 표정 근육의 사용이나 또 자외선에 대한 노출, 수면 부족, 피부 건조 등이 피부 탄력 손실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눈 둘레근의 약화가 있는데,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 눈 아래 조직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좀 사라지면서 처짐이 가속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아래 눈꺼풀, 하안검이라는 부위는 움직임도 많고 그래서 근육의 노화도 빨리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의 돌출인데, 안구를 보호하는 지방 조직이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막 조직을 뚫고 전방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눈 밑이 부종이 생기면서 더욱더 돌출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짐 현상은 타고난 안화 구조나 지방 분포의 부족으로도 발생하는데, 뼈가 작고 안화 하부가 좀 평평한 사람들한테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 꺼짐 자체가 또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피곤한 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의 특징을 4가지 다시 나눠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피부가 처진다라는 거는 진피층의 구조적 단백질인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로 나타나고, 이 지지 조직의 탄력 저하로 인해서 피부는 중력 방향으로 느슨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눈 아래는 피부의 두께가 얇고 피지선도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변화가 조기에 드러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원인으로는 진피층의 위축, 광노화, 자외선이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이제 세포 외 기질이라는 구조를 또 손상시킬 수가 있고요. 눈둘레근의 반복적인 수축으로 인해서 주름이 더 심해지고, 피부의 수분 감소, 피부의 건조는 표피의 장벽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주름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화 스트레스나 만성 염증 같은 세포 손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반응들도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이 얇은 피부가 늘어지면서 접히고 주름이 겹겹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눈 밑에 그림자나 다크서클 같은 음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접혀서 겹치는 현상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웃을 때 주름이 또 깊어지면서 생기 없는 피곤한 인상이 좀 강조될 수가 있고, 특히 눈 아래쪽에 볼륨감이 사라지는 건 얼굴 하부의 중력 하강을 좀 더 부각시키고 노화된 인상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 돌출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안구 주위에 있던 안하경막이라는 구조가 노화로 약해지면서 그 뒤에 있던 이제 지방 조직들이 앞으로 탈출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의 물리적인 이제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요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안하경막이 약화라든지 아니면 안구의 움직임 증가나 눈 비비는 습관으로 인한 지속적인 압력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또 알륜근의 약화나 안아 내 지방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눈 아래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피부 표면은 울퉁불퉁 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피부가 푸석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검 성형에 필요한 주요 적응증이 돼요. 특히 무표정 상태에서도 항상 툭 튀어나오고 부어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불편함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나 노안이나 무거운 인상으로 보이기가 쉽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자신감이 저하된다거나 심리적인 위축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꺼짐 현상인데, 눈 밑 안아 부위에 존재하는 지방이 노화나 선천적인 요인으로 좀 줄어들거나 안아 하연의 뼈 구조가 조금 딱딱한 경우에는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또 음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눈밑 지방 위축이나 재배치, 그 다음에 선천적인 구조, 그 다음에 지방의 흡수나 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 후에 볼륨이 소실된 이런 이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눈밑이 패이고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고, 피부는 얇고 탄력이 아마 줄어든 상태이실 거예요. 또 광대나 눈밑 사이의 경계가 좀 뚜렷해지면서 피부가 좀 당겨진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수축해 보이는 인상을 유발하고 또 나이에 비해서 기력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선천적으로 눈밑 구조가 깊은 경우에도 일찍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피부 처짐이나 지방 돌출, 그 다음에 꺼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형이 있는데, 노화가 여러 조직층, 그러니까 피부, 지방, 경막, 뼈 구조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주로 만성적인 노화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나 지방 분포가 바뀐다거나 골격 구조까지 한몫해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지고 지방은 탈출하거나 소실되고 골격은 퇴축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외형적으로는 눈 아래에 튀어나온 부위와 꺼진 부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중첩된 그림자가 더욱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윤곽이 좀 고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눈밑이 불균형하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증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눈 주변의 입체 구조가 좀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무겁고 어둡고 생기 없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노화된 인상을 가장 심하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이고요.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이 현상들을 생활 습관으로 개선 좀 가능하게 홈케어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성 아이크림으로 보습 장벽을 강화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눈 밑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건조하고 수분 유지력이 낮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노화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이거든요. 특히 20대 후반부터 콜라겐 생성량이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아이크림이 주름 예방의 핵심 홈케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요 성분과 효과로는 첫 번째, 레티놀이 있어요. 역할은 진피층 내 콜라겐 재합성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피부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수분 증발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가 있는데, 이것들은 미세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복합체를 사용하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미세순환을 개선해서 눈밑 현상들을 더욱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올바른 바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가장 힘이 약한 약지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두드리듯이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절대 이제 문지르시는 건 피해주시면 좋은 게 피부층이 말씀드린 대로 좀 얇아서 마찰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세안 직후 피부가 촉촉한 단계에서 도포해 주셔서 수분 증발을 방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냉장 보관한 아이크림을 바르면 붓기 완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특히 아침에 좀 눈이 많이 붓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눈 둘레근을 좀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는데, 눈 아래의 처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자체 문제뿐 아니라 근육의 약화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눈 둘레근이 약해지면 피부를 지지해주지 못해서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운동 첫 번째는 수직 수축 운동인데요. 양쪽 눈가를 손으로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눈을 꽉 감으려는 힘을 3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고,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눈둘레근 상하 부위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평 수축 운동인데요. 눈꼬리를 가볍게 잡은 채로 눈을 좌우로 찡그리듯 좀 당기면서 힘을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측면에 있는 근섬유를 강화시켜서 좀 탄력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운동을 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으로는 아이크림 같은 보습제를 먼저 발라서 피부에 좀 마찰을 줄여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한 세트 정도, 익숙해지면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팁으로는 운동 직후에 따뜻한 수건으로 1분 정도 눈찜질을 동반해 주시면 혈류도 개선시키고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림프 순환 마사지가 있는데, 눈 주변은 림프절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위로 림프의 정체나 이제 노폐물이 좀 잘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밑 처짐이나 붓기는 단순 지방이 아니라 이런 림프의 순환 저하로 인한 조직 부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를 좀 더 순환시킬 수 있는 마사지 3가지 정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눈 밑을 이렇게 가볍게 꾹꾹꾹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눈 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살짝 올린 채로 눈을 이렇게 감아주시는 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목 옆 림프절, 목 옆 림프절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형태로 마사지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손으로 지압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 페이스 롤러라든지 아니면 미세 진동을 시켜주는 마사지기, 이런 거를 활용해 주셔도 림프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크림이나 보습크림 하셔도 되고, 로션이나 오일 같은 부드러운 거를 바르신 다음에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세게 누르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나 모세혈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3분 정도 해주시면 아침에 붓기를 예방하고 수면 중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에서 가능한 시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고주파 리프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 서마지라든지 아니면 덴서티 아니면은 세르프, 이런 고주파 시술 중이 될 건데, 작용하는 원리는 고주파 열로 진피층의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시술 부위는 이제 눈밑이나 눈가, 그 다음에 눈썹 아래 이런 부위에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전용 소형 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눈 밑에 가장 붙여서 시술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효과는 시술 직후부터 1개월에서 3개월 후 시점에 점진적으로 피부 탄력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심박 조율기라든지 금속이 삽입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술 중에는 보호용 렌즈를 착용한 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피부 처짐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리쥬란이 있어요.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DNA 조각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효과는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해서 피부의 주름이나 피부 결 이런 부분들을 재생시켜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그 콜라겐 자체인 레티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효과는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고 잔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결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레티젠은
외부에서 만든 콜라겐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을 부스팅해주는 다른 물질보다 효과가 좀 더 즉각적이고 조금 더 오래 유지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은데, 다만 외부에서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1%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실을 사용한 실 리프팅은 인대가 약화되는 형태의 눈밑 처짐에 효과가 좋은데, 눈밑 지방이 좀 앞쪽으로 계속 튀어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적응증이 될 수가 있고, 방법은 눈밑에 평행으로 두세 개의 스프링실을 삽입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지지를 해주는 거고, 장점은 수술 없이 눈밑이 튀어나오는 거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이제 시술로 인한 일주일 정도의 뻐근함, 그 다음에 이물감, 또 얕게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실이 조금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좀 깊게 삽입할 필요가 있고, 유지기간은 실은 6개월 내에 좀 흡수돼서 콜라겐으로 바뀌어 가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눈밑에 대한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눈밑 처짐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얼굴의 인상 전체를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나 지방, 근육, 그 다음에 뼈 구조까지 원인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홈케어와 시술을 통해서 눈밑 탄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눈밑 처짐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